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친명계 2명, 친청계 3명이 당선됐는데 그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순봉 기자 향후에 당 운영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고 아마도 비판과 감시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분들도 있는데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근데 크게 그 쟁점이 없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쟁점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싸우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예측을 하시는 건 이런 거잖아요. 친청계 최고위원들 3명이 나서가지고 김민석 대표의 주장을 뭐 반대한다거나 네. 아니 뭐 흔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뭐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견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안건들을 봤을 때는 크게 맞부딪힐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좀 어제 뭐 민주당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그 공천 문제가 걸린 게 아니면은 그렇게 김민석 대표랑 싸울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다. 네. 근데 이제 공천 시즌은 아직 좀 많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다툴 만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최고위원 후보들하고 각을 세우는 그림이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싸워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싸우는 것 자체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당대회가 어쨌든 치열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네. 거기에 더해서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다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많은 분들이 근데 최민희 그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수석 최고위원 자리가 이제 대표랑 성향이 좀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충돌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는 수석의 권한이라면서 이런 사진이 돌아다녀요. 그렇죠. 보면 이제 이게 정청래 당대표를 뭔가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이현주 당시의 수석 최고위원의 표정인데 소위 아마도 이제 그 수석 최고위원의 존재는 이렇게 대표를 째려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말이 있거든요. 네. 소위 이제 야림 조망권이라고 하죠. 옆에서 이제 노려보는 네. 그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박순봉 기자님이 취재해 오신 말씀은 이제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어떤 취지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역으로 쟁점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끄러워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 기조에 전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중도실용 행보를 하다가 소위 정청래호의 어떤 기존 이념적 관성 때문에 좀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중도실용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중도실용의 길은 필연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최민희와 그 다른 세 분의 분노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정책 운영이다. 이러면 지지율 반등이 안 됩니다. 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못과 오류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천 시즌에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친명계 쪽에요. 그 줄 서 있는 게 연병장 한 10바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는 이제 건데. 말씀하신 게 좀 동감이 되는 게 원래 그 한참 전당대회가 맞붙었을 때 양쪽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방송 때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하위 20%는 컷오프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양쪽에 나와 있는 전면에 서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장수들은 그 하위 20% 명단을 걸고 싸우는 거라고 얘기를 서로 했었거든요. 전면전이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 경우에는 내가 그 명단에 들어간다라는 걸 감수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권을 하게 되면 당의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상대 쪽 수장들은 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좀 치열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당내에서 이제 같은 목소리만 나오게 될 경우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뭐라고 아하. 하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측을 정청래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더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초기에 나왔다가 어느 정도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예정이 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부터. 상당히 가능성이 네. 높아진 상태일 때부터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재명 김민석 체제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부 여당이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도매금으로 치기가 네, 쉽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정책이 민심에 좀 안 좋은 게 나왔는데 그럼 여당이 거기서 발맞춰 가지고 따라갈 텐데 이러면 공격하기가 굉장히 좀 쉽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대표 체제는 비주류가 소외되기가 쉬워 가지고 초기에는 눌러져 있겠지만 나중에 당의 분열이 굉장히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주류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그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될 네. 거다. 우리 쪽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위 당정회의를 일요일 날 하는데 아마도 청와대가 제 이제 취재라든가 여러 가지 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들을 당의 건의를 받고 뭔가 수용하고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좀 드린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 내부의 지도부 내부에서 갈등 부분들을 설명할 때 어제 표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지금 좀 보여드리면은 옆에 지금 아우. 꽃다발 안고 이제 뭔가 인사하는 시간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박선원 후보랑 최민희 후보 손을 안 잡았어요. 정말. 아니 물론 몰라. 저게 이제 꽃을 들고 있기 때문에 꽃을 든 손이 같아가지고 좀 못 잡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뭔가 다른 분들 잡았는데 안 잡으니까 이게 약간 두 분이 경쟁하는 모습에서 끝나고 이게 화해하는 두 사람이 맞느냐 이런 식의 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이석평 의원님. 네. 저 표정 보십시오. 이렇게 소위 죽상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금쪽이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분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도 쓴 웃음 짓고 이제 그런 게 어른 아닙니까? 누구라도 올라가면 저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모습들을 보시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봉숭아학당 같은 장면이 일어날 거는 같아요. 최고위에서.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의 명언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짓 기간. 이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기차에 시동을 거는 건 그분을 뭐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저분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 선거 레이스 중에서 다른 결과는 다 우리가 용인을 하겠는데 그 30% 반영됐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이제 그 지지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친명계를 지지하시던 분들은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왜냐? 1등부터 3등까지가 어떻게 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 친청계가 차지하느냐. 종전의 여론조사랑 비춰보더라도 결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1위가 누구였냐. 이성윤 후보가 18.49%로 1등을 했고 수석 최고로 한 최민희 후보가 2등을 한 상황. 한민수 후보가 3등을 했고 박선원 후보는 오히려 5등을 하고 서미아 후보가 4등하고 김용 후보는 남은 6명의 후보 중에 꼴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돼서 김용 후보가 탈락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성윤 후보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분이었냐 이런 식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박수몽 기자. 이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렷하게 해석이 좀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친청계 쪽에서 분석은 이런 건 있어요. 네. 친청계 쪽에서는 이성윤 친청계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성윤 살리기에 국민 여론조사가 반응을 한 거다. 아 이성윤 살리기에 국민이 반응한 거다. 네. 근데 다른 친청계 인사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분석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모 친명계 인사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여론조사를 좀 조사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제 당대표 후보들보다는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후보의 숫자들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좀 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해석이 있고 딱 부러지는 뭐 그런 논리적인 귀결 네. 같은 건 좀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지명도가 중요하고 물론 이성윤 후보가 직전에 지도부를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무당층 사이에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이 알려져서 1등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최민희 후보가 차라리 1등을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지명도 문제로 이해했을 텐데 이성윤 후보 사실 초선 의원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봤을 때도 호호가 좀 분명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 수긍이 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원님. 네. 근데 막판에 변수들이 좀 있었어요. 네. 최민희 후보는 좀 하락 요인이 있었어요. 하락 요인이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며칠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예, 그때가 조금 아마 그 막말 파동, 요 그런 부분들이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을 때 같고, 또 저기 여론조사는 지금 예컨대 당원 대의원표하고는 전혀 다른 투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일단은 있는 여론으로 우리가 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건 말이에요. 최고위원 1등에서 5등까지 5명 중에 4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아, 그렇게 또 이 헤아릴 수 부분을 있군요. 네.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데 이게 어느 사이에 민주당 문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지도부도 그랬어요. 그런 생각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회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네. 잔혹 이때 초선들은요 의원총회 발언도 안 못했어요.
아 옛날 분위기. 감히 초선이 발언을 하네. 아. 재선도 아니고 삼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조사는 감히 초선이 1등을 근데 지도부에 들어가네. 이러니까 잘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기 그 초선들은 본회의장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는 맨 앞줄에 앉는 존재들이지 당 지도부에는 얼씬도 못하는 게 초선인데 요즘 정치는 거꾸로 된 거예요. 중진들은 다 빠지고 초재선들이 사실 최민희 의원도 재선인가 그렇습니다. 재선이죠. 네. 그러면 초재선이 전원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얼마 전까지의 정치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당 지도부가 선수가 이렇게 완전히 초선 위주로 넘어갔다는 건 정치의 어떤 기본이 어떤 돌파력 있고 잘 싸우고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지도부로 가는 그렇네. 어떤 대중적 인기에 기초해서 지도부에 있다는 거지. 정확한 옛날 같이 네. 사실은 저기 재선 3선은 돼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당청 관계가 뭐고 권력이 뭐고 이렇게 해서 경륜 있는 어떤 전문성이 나오는 네. 건데 국회의원 2년 한 겁니다. 2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이라는 것은 당원들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활기차고 조금 더 돌파력 있는 어떤 저 행동과 투쟁과 그러면서도 또 저기 대중적인 그러니까요. 이런 네. 사람들이 앞으로 지도부가 된다. 그런 만큼 정치인들의 연령은 높아졌는데 지도부의 선수는 낮아지는. 아하.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국민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취지는 당원 투표 이외 당심 외에 밖의 민심을 잘 반영해 보자라는 취지로 30%나 넣은 겁니다. 대의원 지금 전날 정장 준비해서 DJ 사진 닦고 이렇게 오늘 오는 분들의 80배예요. 여론조사 한 명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 달리 그냥 강성 여론층, 소위 뉴스공장 청취층 같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조직화된 분들이 붙은 거죠.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게 뭐 야로가 있거나 뭐 신천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굉장히 강력한 부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건데 네. 이건 원취지에 한참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전혀 민심과 괴리돼 있잖아요. 저런 그 순위나 숫자는 제가 여론조사 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숫자예요. 저렇게 1, 2, 3선 고스란히 하는 거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네. 저건 민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혼자 좀 생각해봤어요. 운전하면서 어떻게 네. 제도 개선할까? 그러니까 피겨 하면은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심판 뺍니다. 좋은 생각이 그런 것처럼 여러 개 돌려놓고 너무 튄 것들 빼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요. 네. 그럼 이제 그 뉴스공장 죽창부대가 한 6개를 대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야 그렇네. 지금은 나머지 뭐 여론조사 걸로 2개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치. 반영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 4-5개 한 다음에 최고 최저는 빼고 그렇죠. 나머지 평균을 내자. 그렇죠. 김연아도 러시아 네. 심판이 점수 다 짜게 주고 했잖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것처럼.